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서둘러 나가고 저는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는 예상 가능한 학교의 오후였어요. 하지만 이날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프레드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제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린 후 저는 체육관에 남아 장비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프레드도 남아서 책상에서 서류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가끔씩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여기 있나?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부드러우면서도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을 담고 있는 묵직한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끝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항상 헌신적인 학생 중 하나였어. 그가 내 책상 근처에 멈춰 서서 말했다.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그가 한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의 방식, 그 말 뒤에 담긴 무게감이 제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업 도중에 손이 얼어붙었고 그의 말투에 담긴 진심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아진 채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몸을 약간 움직여 책상 가장자리에 기대어 팔을 가슴 위로 느슨하게 교차시켰습니다. 있잖아, 소피야. 그가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매일 서두를 필요는 없어. 가끔은 숨을 고르고 속도를 늦춰도 괜찮아. 그의 말은 체육관을 떠나는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관한 것으로 이상하게도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 전 서두르지 않아요. 마침내 눈을 다시 마주치자 맥박이 빨라지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의 주저하는 듯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좋아요. 그가 중얼거리며 제 눈을 응시하다가 제 손에 들린 클립보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잠깐이라도 얘기 좀 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대화요? 무슨 얘기요? 선생과 학생이라는 일반적인 관계 외에 그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유를 찾느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근처 관람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을 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신경을 써도 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클립보드를 꽉 움켜쥐고 현실에 발이 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나란히 앉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좁아졌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신이 산만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뻔한 질문이었나요? 그리고 왜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한테 말해도 돼요. 뭐든 말해도 돼요. 그렇게 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머스크와 시더우드가 섞인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 향은 끈적거리거나 압도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처럼 제 몸을 감싸며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클립보드를 찾으려는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치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 접촉은 짧고 우연한 것이었지만
아니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만 했지만 제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가늠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온화하고 거의 부드러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언가 말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엔 너와 나뿐이야. 그의 말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뿐이라고요. 단둘이. 이 세 단어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잠시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한때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소리로 가득했던 체육관은 이제 바깥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둘 중 누구도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가능성으로 무거워진 침묵뿐이었습니다. 나는 맥박이 빨라지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쌓아놓은 벽을 넘어 표면 너머를 보려는 듯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마법을 풀기 위해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시선에는 저를 사로잡는 강렬함이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듯 질문이 흘러나왔어요.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 사이의 날 것 그대로의 취약한 상태로 공중에 떠다니며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프레드는 반발하거나 제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당황한 듯 눈을 살짝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수줍은 듯한 미소가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돌볼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가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감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숨을 먹게 할 만큼 깊이가 있었습니다. 신경 쓸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 누구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음절마다 그토록 진심이 새겨져 있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가득 찼고 만질 수 있을 만큼 진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별표 무슨 별표 일인지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리 잘못된 느낌이 들더라도 그에게서 느껴지는 끌림, 그의 존재가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집어삼키는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프레드는 몸을 살짝 기울였고 그의 몸짓은 아무렇지 않게 해서 신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클립보드의 가장자리를 스치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소피아, 그가 망설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달라. 당신은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싶게 만들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죠. 그의 칭찬에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학생인 저에 대해 말한 걸까요? 아니면 그의 말 속에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뭐라도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미묘한 디테일, 즉 그가 생각할 때 턱을 괴는 방식, 수년간의 웃음과 어쩌면 슬픔을 암시하는 눈꼬리의 희미한 주름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제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탄, 그리움, 그것이 무엇이든 제 속이 뒤집어지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는 안심시키는 말투였지만 다른 무언가, 아마도 긴장감이 묻어나는 말투로 재빨리 말했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요. 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면서 억누르려고 애썼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것은 위험했다. 다른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짜릿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프레드는 날카로운 숨을 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가 다시 저를 바라볼 때 그의 표정은 더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졌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든 간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느꼈나요?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이 이상하고 자기적인 끌림을요? 아니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내 욕망을 그에게 투영해 상상한 걸까요? 우리 사이에는 두텁고 전기가 흐르는 침묵이 흐르다가 마침내 제가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프레드는 머뭇거리며 바닥을 응시하다가 다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알아낼 거예요. 함께요. 함께. 그 말은 무언의 합의를 봉인하듯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넘든 어떤 경계를 넘든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프레드는 라커룸으로 가서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상적인 예방 조치처럼 순진하게 들리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폭풍 전 고요함처럼 두텁고 짜릿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를 따라가면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윙윙거리며 타일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라커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문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밀며 먼저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잠갔습니다. 자물쇠의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려 퍼지면서 우리 둘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 같아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의 이면에는 우리 둘 중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간신히 말했다. 그 말은 내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이 아니었다. 진심은 아니었다. 프레드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멀어질 수는 없어요. 그의 고백은 내 뱃속에 주먹을 날린 것처럼 강렬하게 다가와 숨을 멎게 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싸 안으며 그의 얼굴을 향해 기울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조용히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제 눈을 훑으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키스는 처음엔 내가 그를 밀어낼까 봐 두려워하는 듯 부드럽고 망설이는 듯 했다. 하지만 내가 밀어내지 않았을 때, 대신 그에게 몸을 기울였을 때 키스는 더 깊어졌고 더 절박하고 절실해졌습니다. 그의 입이 내 입술을 향해 움직였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생생한 감정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아 셔츠천을 잡으며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이 순간은 어느 것 하나 안정된 느낌이 들지 않았다. 혼돈과 아름다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의 손은 마치 내 몸 구석구석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내 몸 위를 돌아다녔습니다. 턱선을 따라 목을 따라 내려오더니 마침내 허리에 닿았고 우리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을 때까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조여져 순간적으로 제 몸을 고정시켰고 그의 입술은 까다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드럽게 제 입술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잠시 동안 학교도, 규칙도, 결과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빠져 말하지 못한 감정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세상은 사라지고 찰나 같으면서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헤어졌을 때 이마가 서로 맞닿았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숨소리와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제 엉덩이로 미끄러져 내려와 제가 미끄러질까 봐 두려워하는 듯 제 몸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의 눈에는 옳고 그름, 논리와 욕망 사이의 투쟁이라는 동일한 갈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더 깊고 진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난 위험은 상관없어. 저는 이제 더 안정된 목소리로,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그저 당신을 원해요. 프레드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엄지손가락으로 제 뺨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가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다른 말 없이 그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에 닿았고 이번에는 더 세게, 더 집요하게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력이나 욕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의 흔적을 남기며 제 몸을 탐색하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전기처럼 느껴졌고 키스를 할 때마다 불꽃이 타오르며 들불처럼 제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거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댐의 균열 사이로 찬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일의 현실이 가라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그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두근거렸고 그 두근거림은 우리가 한 행동의 무게를 반영했습니다. 라커룸은 이제 더 작게 느껴졌고 벽은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프레드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턱을 꽉 다물고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후회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의 말은 무거운 침묵을 칼날처럼 잘라버렸습니다. 그 말은 날카롭고 마지막이었지만 그조차도 믿지 않는 듯 왠지 공허하게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고르지 않은 호흡으로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따끔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에 불을 붙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반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래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는지 스스로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질적이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담고 있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레드의 눈은 놀란 듯 제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욕망, 이성과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나눈 모든 이야기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 그의 어깨가 살짝 축 처졌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도 그가 저를 밀어내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가 잠시 멈칫한 후 말투는 부드러워졌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합병증 없는 삶, 이것 없이는 그는 우리가 건너온 거대한 상황을 아우르려는 듯 우리 사이에서 모호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의미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 마음, 즉 무모하고 이기적이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제 일부와 공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가 그를 얼마나 원했는지 처음 깨달았을 때 불이 붙었던 제 내면의 불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이걸 원해요. 저는 떨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가 만들려고 했던 거리를 좁혔다. 내 시선은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가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 둘의 감정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대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난 별표 당신을 별표 원해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떨어지면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그 끌림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드의 결심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고 내 인정의 무게에 그의 방어벽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고 저를 끌어당기며 저와 비슷한 긴박함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키스가 달랐다. 더 느리고 더 깊게. 전처럼 절박하거나 급하지 않았고 우리 둘 다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약속으로 가득 찬 의도적인 키스였다. 그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에 엉키고 그의 입이 내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부드러움으로 내 입에 닿을 때 나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모든 접촉과 움직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지도 않을 관계에 대한 조용한 맹세, 조용한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담장 밖의 학교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규칙도, 폭풍우처럼 다가오는 결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와 나만이 존재했고 두렵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주문은 깨졌습니다. 프레드는 뒤로 물러나 이마를 내 이마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답을 찾으려는 듯 내 눈을 훑어보았다. 우린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 둘 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긴 했지만 그냥 돌아설 만큼 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겁을 먹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둘을 집어삼키기 전에 이 일을 끝내라고 외치는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상한 명료함, 즉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난 이게 필요해요. 난 별표 당신이 별표 필요해요. 프레드는 제 말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는 듯이 날카로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 결심은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설레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죠.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그의 말에 담긴 약속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며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우리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의미가 담긴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말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여파에 휩싸여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을 넘었든 어떤 경계를 무너뜨렸든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제 마음 가장자리를 갉아먹으며 무시할 수 없는 경고를 속삭였지만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짜릿한 깨달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라커룸 밖의 세상은 벽 안에서 벌어지는 혼돈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남자,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그의 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지탱해주는 그의 존재뿐이었죠.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치든 함께 이겨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으니까요. 라커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차갑고 딱딱한 벤치에 함께 앉아 목숨을 걸고 버티는 것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무언의 두려움과 욕망으로 무거웠고 우리 둘 중 누구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두려움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프레드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 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그의 손길은 이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드는 와중에도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프레드가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이 제 가슴을 조이는 강렬함으로 가득 차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알게 되면 그의 말이 끊어졌지만 끝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의 속삭임, 심판, 우리를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일으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두려움 대신 내 안에서 다른 무언가, 즉 반항심이 일어났습니다. 알아요. 제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은 안 돼요. 프레드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시선이 우리의 손이 맞닿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멀어지는 것과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좌절인지 체념인지 모를 표정으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말투에는 숨이 멎을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소피야. 그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너한테 진지해. 그의 말이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덮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라고요? 나에 대해요? 초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음절에 생생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것, 우리가 함께 발을 내딛는 것의 거대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꺼지기를 거부하는 연약하고 깜빡이는 빛 같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꾹 삼키며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불확실성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질문이 우리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그토록 금지된 위험으로 가득 찬 곳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프레드는 저만큼이나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듯 제 손을 살짝 꽉 잡았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그가 잠시 멈칫한 후 더 부드러워졌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대답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정교한 계획도 없이 그저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가자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완벽하지도 않았고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약속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란히 앉아 침묵이 우리 사이에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고치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었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프레드는 사물함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힘들겠군요. 그의 말투는 불안과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를 찢어놓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큰 소리로 들으니 왠지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라커룸의 벽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폭풍우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기게 놔둘 수는 없어요. 프레드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이 대화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있는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마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모든 것에 대한 반항과 결단의 불꽃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몸을 기대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팔이 저를 본능적으로 감싸며 심장 박동의 일정한 리듬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라커룸의 무균적인 공허함에 둘러싸인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안전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안전했습니다. 우린 해낼 거야. 저는 이제 좀 더 안정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함께. 프레드는 내 머리 꼭대기에 키스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입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함께.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맹세처럼 울려 퍼졌다. 앞길이 불확실하고 비밀의 무게가 무거웠지만 저는 처음으로 어쩌면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빈 교실, 점심시간, 연습이 끝난 늦은 저녁 등 틈만 나면 도둑맞은 순간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밀스러운 스릴이나 우리가 하는 일의 금지된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길 하나, 속삭이는 말 한마디에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관계에 빠져드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프레드는 제가 원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용하지 않는 창고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 차가운 금속 선반의 등을 기대고 함께 앉아있는데 프레드가 숨을 멎게 하는 고백으로 정적을 깼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말끝마다 진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하려는 듯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의 연약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까지는 몰랐던 내면의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신감 넘치고 침착한 모습이 아니라 민낯을 드러낸 정직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진정성으로 울려 퍼졌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의 깊이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력이나 욕망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와 부인할 수 없는 힘의 역학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유대감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할이나 직책에 의해 정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편의나 일시적인 욕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 그리고 서로의 취약성에 대한 무언의 인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두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린 두 영혼이었습니다. 나도 느껴져요.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당신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저요. 모두가 저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저를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요. 프레드는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과 얽히며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를 만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가락 마디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감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숨겨왔던 내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고 진정으로 듣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위험을 잘 알고 있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거나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두렵고 짜릿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벼운 농담과 영혼을 드러내는 진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두려움, 꿈,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직면한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했고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함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오랫동안 자기 보호의 층 아래 묻어두었던 제 자신의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의 말투는 조용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실과 공명하며 제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든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라도 마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 일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처한 상황의 현실이 제 생각의 가장자리에 남아 우리가 넘은 선과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빼앗긴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유한 유대감, 즉 우리 둘 중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유대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헤어질 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약속으로 무거웠고 저는 전에는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순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킨 진짜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우리, 그리고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제 자신의 일부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저는 그것을 마주할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의 비밀의 무게가 폭풍우처럼 저를 짓누르며 끊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곁눈질과 조용한 중얼거림을 단순한 우연이나 지나친 상상으로 치부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속삭임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제가 수업이 끝나고 얼마나 자주 남아있는지 프레드의 시선이 다른 누구보다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여자애가 프레드를 만나는 게 아닐까?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장을 때리는 펀치처럼 제 가슴을 강타했고 심장이 뛰고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공황이 날카롭고 가차없이 제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소문이 행정부에 전달되면, 즉 누군가가 알게 되면 우리가 쌓아온 연약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뱃속에서 꿈틀대는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숙제를 하는 동안,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 두려움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무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프레드와 마주했습니다. 누가 알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려서 억누르려고 애썼던 두려움을 배신했습니다. 프레드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가까이 다가오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시선을 마주하게 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지만 내 안의 폭풍우를 가라앉히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린 함께 맞서야죠. 그는 말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안정된 채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해요. 그의 안심이 저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잠시 동안은 진정되었지만 두려움은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괜찮을 거라고 약속해도, 그가 아무리 저를 꼭 안아주어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위험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불장난을 하고 있었고 훔쳐보는 눈길과 오래 머무르는 손길로 운명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으며 의심과 추측으로 저를 끌어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의 밑바닥에는 다른 무언가,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놓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끈끈한 유대감. 프레드는 제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취약함이 제 자신도 놀랐지만 프레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팔로 끌어안아 제 심장 박동의 일정한 리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안아주었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그가 내 관자놀이에 입술을 가볍게 스치면서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그의 말 한마디로 내 마음속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사랑, 혹은 그 무엇이든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끝없이 소용돌이치며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를 흥분과 두려움 사이에 놓이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이 길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훔쳐보는 시선 하나, 속삭이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구축한 깨지기 쉬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규범을 무시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우주에서 유일한 빛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 프레드의 시선에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프레드의 목소리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희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우리 사이를 맴돌며 희미한 조명이 켜진 방의 고요한 공기에 매달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꿈이었고 거의 도달할 수 없는 먼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그가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의 곁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제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며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을 드러냈습니다. 희망, 두려움, 결단력, 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충돌하여 숨이 막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때에도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선선한 밤 공기가 제 살갗에 스치는 가운데 헤어질 때 저는 가슴 속에서 묘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맹목적인 낙관이나 무모한 포기는 아니었고 그보다 더 조용하고 근거가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일지 모르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기대와 판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공유한 것은 가식으로 오염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자국 소리가 포장도로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애물들, 즉 속삭임과 시선, 누군가 우리에게 발각될 경우의 후폭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함께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랑은 쉽게 오지 않았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생과 용기, 회복 탄력성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게 그런 자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묶인 한 쌍으로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프레드의 말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별표, 언젠가는.
별표 언젠가는 사회의 견고한 벽이 무너지거나 그 안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개척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선택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친밀감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의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가 왔던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프레드도 같은 비밀을 안고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 밖에서 제가 그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어떤 두려움도 꺼뜨릴 수 없는 따뜻함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닫힌 문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불확실성과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는 새로운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고요한 순간에 저는 완벽함이나 쉬운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것에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금지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가 알아야 할 전부였습니다.